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우입니다. 자, 오늘 원주 지역 아침 기온이 19도로 시작했고요. 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단비가 내리겠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않겠고요.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차츰 오르고요. 이 토요일에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22도, 일요일엔 23도까지 치솟겠다고 합니다. 고온 현상을 보이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이죠. 원주 중앙군림공원 2구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서 지금 부대시설입니다. 원주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사업이 이제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또 짚어보도록 하죠. 또 원주 역사박물관이 진행 중인 현대미술작품 기획 전시 오늘 전해드리겠고요. 또 횡성군 우천면에 건립되는 네덜란드 마을 조성, 오늘 이 소식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7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과 함께 이미 대선 기간에 5세 케이블카의 무조건 설치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는 23일로 만료되는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기간을 2025년 4월 23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강원 공약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약속했던 강원도 7대 공약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의 설치와 규제 개혁, 고속교통 네트워크의 구축, 5대 권역별 신성장 산업 등 강원도 탄소 중립특구 조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형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면서 도내 백신 4차 접종 물량 중에 57.25%가 폐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가 요양병원 등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계획했지만 대규모 확진이 지속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절반 이상의 물량을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이죠. 원주 중앙군림공원 2구역의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면서 이 공원도 함께 이 조성 중인데 좀 논란이 일고 있네요. 원주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최근에 공원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또 현재 이 분양 예정이죠. 구역의 아파트 건립 예정인 제일풍경채의 또 분양가와도 이게 또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무실동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죠. 원주시회 이성규 부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부의장님은 이제 지역구 같은 이제 무실동 의원이신데, 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네.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앙군림공원의 이 구역 사업, 이게 원래는 LH가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포기를 하고, 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일 풍경채 이제 아파트를 짓기로 하면서 이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경과 규정이 어떻게 된 거죠? 최초 2018년에 2020년 도시계획 시설 일몰 이제 시행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여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네. 2018년 그건 제안 공모에서 LH가 현대산업개발, 우미린 등 13개 업체가 공모한 사업에서 선정된 이후에 2020년 1월 돌연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2020년 3월 제1거기절 주식회사가 협상 대상자로 이제 재선정된 것입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사업 내용에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이제 포함된 것입니다. 네. 이 공원 시설이 지금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어린이 회관을 비롯해서 어떤 시설들이 또 이제 조성될 예정입니까?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및 민주생명기념관, 네.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이제 자연스러운 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아파트 분양가에 이제 때문에 예. 어린이 문화예술회관이 한 18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규모도 축소가 된다는 것이죠. 예. 예,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전체 부지 중에서 한 70% 정도는 공원을 조성하고요. 예. 나머지 20에서 30% 정도 되는 부지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양사 측에서 이제 공원 조성 비용까지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또 이제 분양가에 이 공원 조성 비용도 같이 또 추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떤 한계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원위원회 이제 주장은 도심공원의 과도한 개발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는 것인데요. 네. 향후 분양가가 인상되어 이제 불특정 아파트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기에 이제 어린이 예술회관 신축 계획을 취소하고 네. 다른 시설도 규모를 축소하여 이제 평당 100만 원 정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이제 논리를 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조성 비용이 분양가에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공원 조성 비용을 줄이자 이것을 이 분양가에 이제 영향을 주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공원위원회에서 이런 그 결정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된 기구죠? 공원위원회는 뭐 이제 제가 어떤 분들까지는 이제 공개가 안 된 거라서 네. 상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원주시의 그 담당 관계자들하고 밖에 계신 다른 민간 위원회들이 이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원위원회 그 명단 공개는 안 돼 있는 겁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 안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다루게 되는데요. 예. 공원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이미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재. 공원위원회에서 이제 이 안을 이제 이야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하니까. 네.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이제 좀 주민들이 이제 많은 항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은 어떻게 좀 정해졌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4월 말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명단이 이제 공개되는 건가요? 일단 명단 공개는 안 되죠. 네. 역시 안 되는 겁니까? 네. 굉장히 좀 비밀리에 진행이 되는군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그거를 심의위원들의 명단이 이제 미리 이제 알게 되면 뭐든지 또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회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도 갑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누가 했는지를 모르고 진행된다. 좀 이 부분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런데 결론은 이 분양가가 너무 높아질 것이 우려되니까 결국은 이제 공원 조성 비용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문화예술회관을 줄이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평당 분양가가 이제 100만 원 정도 인하폭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997가구거든요. 거의 1000가구 정도 되는데 180억 원 정도의 그 사업이 축소되면은 한 가구당 한 1,800만 원 정도가 이제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것을 공사 그 분양 금액에서 빼겠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 시공사 측의 뭐 약속이나 뭐 이런 것이 뭐 좀 확인된 게 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분양권을 문제를 떠나서요. 사실 또 지역에서는 어린이 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또 사업 아니었습니까? 우리 또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 부분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네네. 어떤 전반적인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이거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은 처음 이 사업의 이제 취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제적 논리와 이제 이런 어린이들의 시설을 바꿔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고요. 예. 또 이제 그동안 주민들과의 약속이 있었고 주민 간담회 등 모든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어린이와 이제 학부모들의 희망을 이제 사업자 등 일부의 주장을 인용해서 원주시의 정책까지 뒤집는 권리는 원주시나 공원위원회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업무 계획에 포함이 돼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단 한 번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취소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한 이제 사업 시행자는 기업의 막대한 경영적 부담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소연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의 운영은 반영되고 시민들의 의견에는 귀를 닫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건축 네, 비용이 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대로 다 이제 포함이 되면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이 사업성 자체가 존폐 위기에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라고 이제 또 보는 시각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뭐 원자재 값이나 자재값 이런 거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랑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어서 이거 앞으로도 우리 원인이 문화예술관 하나 축소한다고 해서 아파트 이거 분양 가격이 내려간다고 장담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담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다가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원주시는 그동안의 주민들과 약속이고 어린이들은 필요한 시설이었으니까 네. 뭐 정 안 되면 뭐 국비 로비 10일에도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발표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네, 계속해서 네. 진행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역에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그 의견이신지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가격 상승되면서 어느 정도 그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네. 또 지역의 중요한 화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네. 좀 공론할 것이든지 좀 여러 네. 의견 찬반을 좀 여쭤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네, 네. 했으면은 네, 놀라지 네. 않았을 텐데 좀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번에. 네, 네. 좀 저희가 그 공원위원회 좀 어떠한 입장 시각에서 이러한 또 결정을 내렸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명단 자체가 공개가 안 되니까요.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원위원회를 심의하시는 원주시의 관계자 말고는 제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원주시에 이제 공원위원회에 참여한 담당 우리 간부님들하고는 제가 이제 대화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 이런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스크린을 해보고요. 좀 관련되는 분들 좀 입장을 여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의회 이성교 부의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역사박물관이 현대미술기획전시를 진행 중입니다. 좀 박물관의 편견을 깨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주 역사박물관이 현대 미술 전시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보통 역사박물관은 과거의 유물을 전시한다라는 또 이제 선입관이 있습니다만은 현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서양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지 않고 뮤지엄이라는 한 단어로 칭하는데요.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이 지니는 의미에는 역사성이 더해져서 점점 역사를 지닌 과거의 작품과 현대 작품을 구분하는 게 모호해지는데요.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점점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계가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시가 그 경계를 허무는 시작점이 되길 바라면서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박물관 속 미술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진행됩니다. 한국미술협회 원주지부의 소속 작가 13명의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 중인데요. 원주 역사박물관 김나영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월 진행되었던 전시 공모 사업인 열린 박물관의 공모 당선 전시인데요. 기존의 역사박물관 전시와는 달리 박물관의 학예연구사가 아니라 오롯이 시민에 의해 기획되고 준비된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시 공모 사업은 더욱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현대미술 작품을 보여드리지만 저는 원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담긴 전시가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평생을 경찰로 살았던 어떤 분이 원주의 경찰로 살면서 간직해온 여러 물건들을 통해서 직업의 세계도 좀 보여주고 또 그가 경험했던 원주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일으키고 또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전시가 모집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 열린 박물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이 시민들이 박물관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였다고요? 네, 이번 전시는 지난 2월 원주 역사박물관이 진행한 전시 공모 사업 열린 박물관의 공모 당선 전시입니다. 박물관의 학예연구사의 기획으로 진행되던 지금까지의 전시와는 달리 오롯이 시민에 의해서 기획, 준비되는데요. 역사박물관이 진행한 열린 박물관 공모는 말 그대로 시민이 직접 주체가 돼서 기획,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열린 박물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소장 유물 전시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전시가 위주로 진행됐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존의 소장 유물을 활용한 전시와 함께 기획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공모를 받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2회 모집을 진행했고 한국미술협회 원주지부의 전시가 당선돼서 처음으로 이번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로 전시를 기획하는 열린 박물관 사업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박물관을 찾은 시민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뭐 그림을 잘 모르지만 관심이 좀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 박물관에서 그림 뭐 전시를 한다고 해서 이제 모처럼 찾아와 봤습니다. 일단 박물관 하면은 뭐 옛날 고전적인 그런 전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현대 미술을 여기서 또 구경할 수 있으니까 좀 새롭고 신기하고 참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많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강의를 듣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대미술의 작품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또 그래서 주말에 또 작가 설명도 들을 수 있다고요? 네, 주말에는 작품의 주인인 현대미술작가를 직접 만나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작가를 다 만날 수 있진 않지만 전시에 참여한 13명의 작가 중 8명의 작가가 각 주말마다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가마다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횡성군 우천면에 네덜란드 마을이 추송됩니다. 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네덜란드 군인들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는 곳인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교류센터부터 먼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횡성군 미래전략과의 조형용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횡성군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조영용입니다. 예. 자, 우천면에 네덜란드를 테마로 한 테마 마을이 추송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계획된 사업입니까? 예, 횡성은 그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네덜란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참전 기념비가 우천면 우왕리에 위치하고 있어 애국의 고장 횡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우천면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테마공원 조성, 주민주도형 문화교류센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네덜란드 테마마을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좀 6.25 한국 전쟁 때 이 네덜란드 군이 바로 여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만은 인연이 좀 각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교류는 또 여러 차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 횡성군과 네덜란드의 인연은 그 6.25 전쟁 때 시작됐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파병된 5된 중령 슈아이 부대가 횡성에서 격렬한 전투로 많은 희생이 있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와 5된 중령들을 세워 해마다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5된 중령의 고향 가스펠 마을에서 영상 편지를 보내와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횡성군청을 방문해 전달하는 등 오랜 인연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테마마을 사업 추진의 첫 번째 단계로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예, 그 주민의 주도로 네덜란드와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횡성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 임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전쟁 유품 전시, 네덜란드 교류 문화제 및 추모 기념 행사, 사진 전시 등 홍보장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교류 문화제와 횡성 휘다지 문화제를 통합한 2022 우천 문화축제가 다음 달 5월 1일부터 5월 8일 기간 중 개최하게 되는데 네. 이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장, 네덜란드와의 문화교류 증대를 위한 사무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교류 및 주민소통을 위한 장소, 네덜란드와 횡성의 문화,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홍보할 수 있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마중물인 것 같습니다. 전체 최종적인 테마마을 조성까지는요. 이게 뭐 2030년까지 100억 원이 넘는 그 예산이 투입되는 이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업 일정 그리고 또 어떤 시설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사업은 총 3단계입니다. 1단계로는 임시 운영이지만 문화교류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첫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2단계로는 우천 새마을 문화 복합쉼터와 연계한 튤립공원, 풍차, 네덜란드 테마 간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풍차 조형물과 튤립 정원 등을 갖춘 네덜란드 테마 마을을 민자 유치로 조성해 루지 체험장, 아능찐빵 모락모락 마을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 경남 남해에 이제 독일 마을이 추송되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비슷한 경제 효과를 좀 예상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우천면에는 영동고속도로 새마을 IC가 있어 교통이 무척 편리합니다. 또한 횡성군의 KTX 횡성역, 원주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의 요지로 전국 각지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횡성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네덜란드 테마 마을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풍차도 많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조성 계획 잘 되어서요. 좀 많은 분들 이국적인 분위기 우리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횡성군 미래전략과의 조형용 과장이었고요.
자, 4월 7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위원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